안녕하세요. 국어교육 전문가 송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헷갈리는 개념 두 개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바로 역설과 반어입니다. 수능 시험도 그렇고 내신 시험도 그렇고 이 두 개념은 대단히 잘 나오고요. 잘 나오는데 반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그런 개념 중에 탑5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두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아주 유명하죠. 노래도 있는데 김소월의 진달래꽃입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역설 혹은 반어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두 개념 중에 어떤 개념이 쓰인 작품일까요? 자, 한번 볼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게 잘못됐네요. 흘리우리다. 네.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라고 했습니다. 님이 떠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화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건 무슨 상황? 바로 반어의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게 왜 반어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요 다음부터 이제 역설과 반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설법입니다. 역설법을 사전적 정의,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제가 사전적 정의를 가져봤더니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표면적 진술 너머에 진실을 드러내는 수사법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포인트가 되는 여러분이 딱 외워야 되는 그런 표현만 가져왔는데 바로 이겁니다. 반대되는 표현,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역설법은 반대되는 표현이다. 자, 쉽게 말해서 하나의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의 표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하나의 표현 안에 문장 안에 A라는 내용과 B라는 내용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 두 내용이 뭐다? 두 내용이 서로 반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역설법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를 볼게요. 첫 번째,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했어요. 자, 요거 자체가 하나의 표현입니다. 하나의 표현인데, 요 하나의 표현 안에 소리 없는 것과 아우성이라는 두 개의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소리 없는 거는 말 그대로 소리가 없는 건데, 이 아우성이란 말의 뜻은 뭔가요? 여러분들 이제 아우성이란 말은 크게 소리를 지른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 아우성이란 말에 소리를 지른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온 소리 없는과 서로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요게 역설이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끝에 볼게요. 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찬란하다라고도 했고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표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의 표현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찬란하다는 것은 되게 긍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눈물을 흘리는 거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죠. 자, 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찬란하다와 슬픔 서로 반대되는 속성의 표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역설이에요. 세 번째 볼게요.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적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라고 했습니다. 자, 두 볼에 빛이 흐르는데 아마 눈물이겠죠.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눈물을 고와서 서러워라 라고 했습니다. 자, 곱다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그렇죠? 어떤 인물을 볼 때 되게 곱다라고 하는 걸 봐서 긍정적인 표현이고요. 서럽다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부정적으로 그렇죠. 되게 억울하거나 한이 맺히거나 이런 표현을 쓸 때 서럽다고 쓰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 안에 그러니까 동일한 문장 안에 곱다는 표현과 서럽다라는 서로 반대되는 성격의 표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역설입니다. 반대되는 표현. 자,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은 반어입니다. 자, 반어도 제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본래의 뜻을 강조하거나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제 표현하고자 하는 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쓰는 표현법. 자, 요거는 이제 역설의 사전적 정의와는 보다는 조금 쉬워서 이해될 듯 말 듯한데요. 제가 이거를 포인트를 가져올게요. 그러니까는 쉽게 여러분이 외울 수 있는 표현으로 가져올 텐데 뭐냐면 바로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앞에서 말했던 역설은 뭐였어요? 반대되는 표현이었고요. 지금 설명하는 반어는 뭐냐면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A라는 상황이 있어요. 자, A라는 상황이 있으면 이 상황에 따라 C를 쓸 때 B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B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상황과 표현이 맞지 않고 서로 반대되는 상황에 갔을 때 그것을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반어는 표현 자체에서 반대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황과 표현이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거는 시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표현인데, 자, 매번 약속 시간에 늦는 친구에게 이런 말 하죠. 너 참 빨리도 다닌다. 좀 더 어조를 바꾸면 이렇게 표현하죠. 참 빨리도 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늦었는데 이게 상황인데, 이게 상황이죠. 이게 상황인데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표현은 뭐라고 해요? 빨리도 다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즉 상황과 표현이 서로 반대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 표현 자체는 크게 모순이 아니죠. 그런데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이거를 반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이거 앞에서 처음에 봤던 거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자, 간다는 상황입니다. 간다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상황과 표현이 반대되어 있죠. 자, 요게 반어고요. 세 번째 볼게요.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줄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평생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즉 시도 짓지 않고 소설도 읽지 않고 단순히 뭐하는 일만 돈 버는 일에만 돈을 벌고 높은 자리 명예를 쌓는 일에만 일을 했어요. 한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자, 상황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사람의 삶을 표현한 거예요. 돈과 명예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훌륭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흔히 시나 소설은 어떤 예술적인 면이나 어떤 감동,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거겠죠. 이런 예술도 없이 돈이나 명예만 추구했다라는 사람은 주로 긍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볼까요? 그렇죠. 부정적인 삶을 산 사람인데 이 삶을 산 사람한테 뭐라고 표현했냐면 훌륭하다고 표현했어요. 즉, 이 삶과 표현이 서로 반대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 두 개의 표현과는 조금은 어렵게 찾을 수 있지만 이것도 어쨌든 반어의 좀 어려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쉽습니다. 자, 반대되는 표현은 뭐라고 했죠? 반대되는 표현은 바로 그렇죠. 역설이라고 했고요. 반대되는 상황은 뭐라고 했나요? 반어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개를 꼭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엄청 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화 내용 하나 할게요. 자, 이 심화 내용은 어떤 친구들이 보냐면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이나 우리 N수생 친구들이 보면 될 겁니다. 자, 수능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 보면은 수능에 나오는 기출 표현 중에 뭐 역설법, 반어법
역설이니 반언이 이런 표현은 당연히 자주 나온 표현이고요. 기출 표현 중에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 이런 표현이 자, 역설적 상황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이게 어떤 친구들은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역설을 뭐라고 했나요? 역설을 이렇게 했죠. 반대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반대되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역설적 상황이라고 나타났어요. 그렇죠? 상황은 주로 어디 들어가나요? 그렇죠.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던 반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본 학생들이 자,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역설법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야, 상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어법이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역설과 상황이 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야, 이거는 역설과 반어 둘 다 들어있는 표현을 찾는 문제야 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되게 헷갈리죠? 자, 정답은 뭘까요? 자, 정답은 바로 이거 역설법입니다. 역설법. 자, 상황이 나왔다고 해도 어쨌든 여기 안에 들어있는 표현 자체는 뭘 설명하고 있어요? 역설적 상황이라고 해서 역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표현은 뭘 찾는 거다? 바로 역설법을 찾는 표현입니다. 자, 요거까지 챙겨두시면 여러분은 역설과 반어를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시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